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6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6.1절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 1시간까지 6.1절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이제 플롯으로 표현한 게 이제 보드 플롯이라는 건데, 보드 선도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측하는 그런 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히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희는 이제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걸 배우고 있고, 어, 이 주파수의 영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입력을 사인파나 코사인파, 이런 정연파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정연파는 주파수 성분이 하나 있는 애예요. 그죠? 정연파가 고정이 된다는 거는 주파수 성분이 하나 있는 애를 넣었을 때 선형 시스템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죠?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A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넣었다. 그죠? 그러면 주파수 성분이 같고, 그죠? 주파수 성분이 이걸로 같고 어떤 위상차가 있고 매그니튜드 차이가 있는 매그니튜드 차이가 있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매그니튜드랑 요 페이즈가 주파수의 함수로 나와요. 주파수의 함수. 그래서 이 주파수의 함수에 따라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그리면 그게 이제 보드선도예요. 그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다룰 건지는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실제로 수식으로 한번 구해 보는 거죠. 그죠? 정연파 입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가 이제 들어갔다. A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들어갔다. 그럼 YT를 구하기 위해서 YS를 먼저 구하죠. 그래서 US는 요거다. 라플라스 변환. YS는 GS 곱하기 US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GS는 N차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개의 극점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다 복소수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분수 전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 알파 제로부터 알파 N, 알파 1부터 알파 N, 알파 제로부터 알파 제로 스타 요거는 도포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알파 제로랑 알파 제로 스타를 구하고 봤더니 얘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YT를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앞에 요 성분들, 그죠? 기존 내 입력과 관계없이 G에 폴과 관계된 애들이 있어요. 그죠? G에 N개의 폴과 관계된 텀들이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개념으로 얘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애들. 그다음에 입력 성분, 주파수를 갖고 있는 입력에 의한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이 있는데 얘가 이제 강제 응답이죠. forced respons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상 상태 응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랜트가 모든 극점이 안정하다고 하면 즉 모든 폴의 실수부가 LHCP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가 시간이 가면 다 죽는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린 후에 요 뒤에 있는 애가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을 이랑 파이를 구해 보면 요 J 오메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집어넣는 애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S 대신에 왜 자꾸 J 오메가를 집어넣냐?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 유도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도포법을 하려고 도포법을 써서 이제 알파 제로나 알파 제로 스타를 구하다 보면 J 오메가를 넣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보드 선도는 얘랑 얘를 그린 거예요. 얘랑 얘를 주파수에 따라서 그린 게 보드 선도예요. 그거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요약을 하면 LTI 시스템에 주파수 오메가 제로인 오메가 제로로 주파수가 하나인 정연파를 넣으면 진폭은 n배 증폭되고
파이만큼 위상차가 있는 정연파가 나온다. 정상 상태 응답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고 실제로 타임 도메인으로 가보면 주파수는 같다. 그죠? 주파수는 yt나 ut가 같은데 요렇게 어떤 뭐 증폭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죠? 그리고 위상차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주파수 응답의 예시가 요새 가장 대표적인 게 기계과에서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입력이 힘이고 출력이 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 간의 전달 함수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 상태 응답을 기계 진동학 지식을 이용해서 얘 정상 상태 해를 실제로 구해 보면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파수 응답 특성과도 유사하다. 그죠? 오메가로 똑같은 주파수 입력이랑 힘의 주파수는 같고 페이즈 위상차가 있는 애가 나온다. 매그니튜드랑.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 예제에서 이렇게 GS가 있을 때 사인파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포법이나 이런 거 써서 이제 구했죠. 그랬더니 생긴 게 이렇게 요런 디스폰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정상 상태 응답이 나오는 거고 초반에는 과도 응답이나 정상 상태 응답이 합쳐서 나온다. 자, 됐죠? 그래서 요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증폭비, 요 증폭비와 매그니튜드라고 하죠. 매그니튜드 B랑 그리고 이 파이 위상차는 오메가의 함수다. 그죠? 오메가의 함수다. 그래서 요 표기법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GJ 오메가에다가 일단 이게 매그니튜드 크기로 매그니튜드 표시로 이렇게 절대값 형태로 이렇게 해 주고 페이즈 리스폰스는 요렇게 이제 이런 표시를 해 주죠. 페이즈 표시를. 그래서 얘네 둘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6 단원에서는 얘네 둘이. 그래서 얘는 입력 주파수의 함수고 그리고 플랜트의 특성 G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페이즈 리스폰스랑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어떤 LTI 시스템의 특성을 완벽히 규정을 할 수 있다. 얘네 두 개로. 그죠? 얘네 두 개로 완벽히 규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드 선도로 갑니다. 보드 선도. 이 보드 선도가 그러니까 보드 선도 그리는 거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죠. 그죠? 요런 거 이제 근계적 그리는 것처럼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잘 들으셔야 되고 요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랑 페이즈 리스폰스를 주파수에 따라서 그린 게 보드 선도야. 그죠? 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드 플롯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드 선도는 매그니튜드 선도가 있고 페이즈 선도가 있어요. 보드 선도를 그려라 그러면 요 매그 선도랑 페이즈 선도를 둘 다 그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전달 함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면 이거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1차 전달 함수가 있어. 얘 보드 선도는 이제 컴퓨터로 그려보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나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S에 관한 전달 함수가 나오죠. 그죠? S에 관한 전달 함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어요. J 오메가는 직접 넣으셔야 돼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 GJ 오메가를 만드는 거죠. GJ 오메가를 만들어. 그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로그 스케일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보드 선도는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돼. 그죠? 요거를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로그 스케일을 왜 쓰는지. 또 공학에서 로그 스케일을 엄청 많이 쓰는데 얘를 왜 쓰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매그니튜드의 단위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거 이제 뭐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어떤 그죠? 이게 신호의 크기를 나타낼 때 데시벨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쓴다. 단위를 쓴다. 요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보드 선도는 이제 손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걸 그릴 수 있냐면 요 점근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점근선.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을 모르고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있죠? 빨간색 요 선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점근선만. 그래서 보드 선도를 그릴 땐 어떻게 하냐면 점근선을 일단 정확하게 그려.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요렇게 이 출발 점근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양 끝으로 멀어질수록 점근선이랑 실제 선도가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히 여기가 막 어떤 모양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값이다 이런 걸 일일이 묻는 그런 문제는 없고, 특정 지점에서 값은 얼마다 요런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놓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보드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어떤 물리량을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스케일이 뭐냐면 리니어 스케일이에요. 선형 스케일. 선형 스케일. 이 리니어 스케일이랑 로그 스케일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스케일은 뭐냐면 이 눈금이 1, 2, 3, 4 요렇게 리니어로 증가하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그 y도 1, 2 요렇게 증가하는 거. 이게 리니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좌표 스케일. 근데 로그 스케일은 뭐냐면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은 한 눈금, 이 큰 눈금 있죠? 요 큰 눈금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10배를 의미해요. 10배. 10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다음 큰 눈금은 10이에요, 10. 그다음 눈금은 뭐예요? 10의 제곱이니까 100. 그죠? 그다음에 y도 1, 10, 100.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여기서 제가 질문. 만약에 1,1이면 여기를 찍으면 되잖아. 1,1이면. 근데 만약에 20,1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20,1. 20,1을 요 1부터 10이 있으니까 얘를 간격을 10등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만큼 하는 데를 찍고 하면 안 되고,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1 이고 여기에 로그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붙인 건 아니고 로그 10의 1, 여기에 로그 10의 10 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로그 세상이야. 로그 세상이에요. 그러면 20은 어딨냐면 여기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로그 2에 해당하는 지점 있죠. 로그 2가 0.3010 뭐 요 정도 되잖아요. 0.3010. 그러니까 30% 되는 지점에다 20을 표시를 해요. 2를. 2를. 다시. 그럼 내가 만약에 3을 제가 아까 20이라고 했는데 2라고 해 볼게요. 로그 2를 하면 1과 10 사이에 0.3010 정도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주는 거야. 다시. 그럼 내가 여기서 3을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3. 3을 표시하고 싶으면 얘가 0.477 되잖아요. 그죠? 그 로그 3을 하면. 그래서 여기 거의 50% 정도 되는 지점에 3을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눈금 보면 이게 이제 매트랩으로 그래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스케일로 돼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조그만 눈금들 있죠. 조그만 눈금들 보면 간격을 보면 처음에 한 30% 정도 되는 지점에 2가 있어. 그죠? 2가 있고 그다음이 3이고 4, 5 그리고 9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로그 스케일로 얘를 표시를 한 거예요, 눈금을. 그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제가 이게 엄청 헷갈려요, 처음에. 그래서 다음 저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다라는 거고, 로그 스케일을 쓰는 이유, 요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x축으로 쓸 거잖아요. 그죠? 주파수를 x축으로 쓸 거예요. 그럼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몇 헤르츠다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10 헤르츠. 내가 리니어 스케일을 쓰면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헤르츠라고 단위를 표현해 볼게요. 아니,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가 라드 퍼 세컨드니까 라드 퍼 세컨로 해서 요렇게 리니어 스케일로 쓰면 내가 10 라드 퍼 세크를 표현하려고 해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 라드 퍼 세크를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 못 하죠. 그죠?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쓰는 이유는 이제 주파수라는 물리량이 엄청 작은 값도 가질 수 있고 엄청 큰 값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0.000001 라드 퍼 세크라는 주파수도 실존할 수 있는 주파수고 실존할 수 있는 주파수고 얘를 표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반대로 요 1000만 라드 퍼 세크 요런 주파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한 플롯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로그 스케일을 쓰면. 자, 어떻게 하냐면 로그 스케일을 쓰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의 0승이다. 그러면 10의 1승, 10의 2승 쭉쭉쭉 해서 10의 7승 표현하고, 그죠? 그 반대로 가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우 큰 수를 한 플롯에 이렇게 표현하기에 로그 스케일이 좋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로그 스케일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에서는 요 한 칸이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 이게 이제 주파수가 10 라드 퍼 세크일 때, 100 라드 퍼 세크일 때 얘는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엄청 차이 나는 거를 이 한 플롯에 넣을 수 있다. 로그 스케일을 쓰면. 그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 뺄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내가 GS가 A분의 BC야. 이렇게 볼게요. A B분의 C야. A B분의 C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런 거죠. 요 밑에 예시처럼 요렇게 여러 이 S 함수들의 요런 이제 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가 A, B, C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A, B분의 C라고 돼 있으면 얘를 어 로그 세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제 표현인데 로그 세상으로 보냈어. 그러면 로그 10을 붙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로그 10으로 10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 B분의 C가 진수가 돼요. 진수. 그죠? 로그의 진수가 되니까 뭐가 성립을 하냐면 이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곱셈이었던 애들은 더하면 되고 뺄셈이었던 애들은 빼고 저기 나눗셈이었던 애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표기할 때는 로그를 떼고 표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로그 세상에 갔다 온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보드 선도를 그리면 요 밑에 있는 애들 보드 선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보세요. 일단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어야겠죠.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었어. 그다음에 내가 매그니튜드 선도를 구하고 싶으면 얘 오른 우편에 있는 애 매그니튜드를 구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냥 정석대로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이제 매그니튜드잖아. 그죠? 여 밑에도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오메가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사실. 근데,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전달함수가 이렇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요렇게 그리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거를 그려라 그러면 컴퓨터로만 그릴 수 있지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요 위에 있는 놈 하나 그리는 건 쉽거든요. 요 한 단위 한 단위를 그리는 거는 손으로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뒤에 그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그리냐면 일단 분자에 있는 리스폰스를 하나를 따로 그려. 따로 그리고 분모에 있는 애들도 따로따로 그려 가지고 분자에 있는 애는 더해 주고 분모에 있는 애는 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을 쓰면 이게 따로따로 그려서 더해 주는 게 가능해요. 더해 주고 빼 주는 게. 그다음에 페이즈 응답은 보세요. 여기 얘의 페이즈 응답을 구해라. 얘의 페이즈 응답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페이즈 응답은 분자에 있는 거는 그냥 더해 주고. 그죠? 요거는 자동으로 이거는 이런 개념 알잖아요. 얘가 어차피 복소수인데 J 오메가라는 건 어차피 복소수예요. 주파수가 정해지면. 근데 얘 페이즈를 구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2야. 그죠? 오메가가 2면 페이즈 각각 구해 가지고 각각 구해도 되고 뭐 이 전체를 실수화해도 되고 복소수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복소수 하나 구하면 페이즈 구하는 거 쉬운데 이 페이즈 리스폰스는 복소 평면에서 페이즈 리스폰스는 분자에 있는 애는 더해주고 분모에 있는 건 빼주잖아. 그죠? 요 개념을 알고 있죠? 근계적으로 할 때 했으니까. 그래서 얘 하나에 대해서 페이즈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를 다 그려서 덧셈 뺄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을 쓰면 이런 게 가능하다. 페이즈는 원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매그니튜드를 계산할 때 로그를 붙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로그 스케일에서는 얘네끼리 더한 효과가 있다. 그죠? 이게 빼기도 이제 더하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되는지 일단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요거의 선도를 그려라. 매그니튜드 선도랑 페이즈 선도를 그려라. 합쳐서 이제 보드 선도를 그려라라고 하면 얘를 컴퓨터로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로그 스케일에 의하면 요렇게 분자에 있는 애를 따로 한번 그려보고 분모에 있는 애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요. 그려서 그냥 더해주면 돼. 그죠? 근데 이제 분모에 있는 애를 빼준다고 표현하는데 걔는 뭐냐면 이제 분모 이렇게 분수를 살려서 표현하면 그냥 더해주면 되죠. 자, 어, 요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요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j 오메가 10분의 1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빼주는 거 대신에.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단위가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 있는 놈 봤더니 G1이라는 놈 봤더니 처음에 60으로 시작을 하잖아. 60으로 시작하고 밑에 있는 놈 봤더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더하면 몇이에요? 6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이니까 0이죠. 0이죠.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한다. 0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이게 주파수 스케일이 맞거든요. 이거 똑같이 써보면 10의 5승까지 있어. 그죠?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출발을 하는데 일단 0으로 간다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맨 위에 여기 이렇게 주파수 증가시키면서 봤더니 10의 1승에 가까워지니까 10의 1승에 가까워지니까 요 두 번째 있는 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두 번째 있는 놈이 10의 1승부터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나머지는 가만히 있죠. 그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10의 10승에. 10의 1승에. 자,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러다가 10의 2승이 됐어. 10의 2승이 됐더니 그 원래 두 번째 떨어지는 놈 계속 떨어지고 세 번째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세 번째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10의 2승이 되니까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0의 3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의 3승이 되면 하나가 위로 올라가.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하나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져.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져. 그러다가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현상 유지.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 이걸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각각을 그냥 다 더하면
어디 떨어지는 놈이나 이제 뭐 기울기가 오래 여기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거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다 더해주면 요런 모양이 나온다. 요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수식어로 표현을 한 거고, 페이즈도 보면, 자, 페이즈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페이즈 리스폰스도 이렇게 합친 애는 컴퓨터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의 페이지를 다 더한 게 요런 거다. 요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0도, 0도, 0도라서 0도에서 시작했다가 요 여기서부터 그죠? 바로 다음 주파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주파수에서 두 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확 가팔라지고 그리고 그다음 주파수에서 하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회복됐다가 나중에는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이 돼서 마이너스 90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그죠?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더하면 나온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 하나하나는 그리기가 쉬워요. 요거 하나하나 그리는 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 전체도 그릴 수 있다. 요거예요. 원리가. 자, 하나하나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 스케일은 요 표현을 얘기할게요. 원래는 오메가랑 GJ 오메가랑 매그니튜드만 그린 거잖아요. 그죠? 매그니튜드만 그린 건데 로그를 붙인 것처럼 그린 거예요. 그죠? 요 표현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를 붙인 것처럼 이 스케일만 빌려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제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요 0, 1, 2 값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값은 로그를 떼내가 실제 값인데 어, 요 로그를 붙였을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를 표현하고 싶으면 다시 할게요. 2를 표현하고 싶으면 2를 여기 눈금에 리니어 스케일로 표시하지 말고 로그를 붙인 것처럼 마치 로그 1과 로그 10에 로그 2가 위치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라 요 얘기예요. 그죠? 로그를 붙인 것처럼 표시를 해라. 여기다 2로. 로그 10에 2지만 요 2만 똑 떼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값은 이제 로그를 뗀 값으로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페이즈 선도는 Y축은 그냥 디그리로 그리면 되고 Y축은 그냥 디그리로 그리면 되고 X축은 똑같이 로그 스케일이요. 그죠? 로그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데시벨이라는 단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데시벨. 그래서 데시벨은 요게 이제 정의, 여기 정의. 어떤 신호의 매그니튜드가 있어. 신호의 매그니튜드가 있으면 얘가 이제 개인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몇 배 나올 거냐 요 의미예요.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입력 대비 출력이 몇 배 나올 거냐 요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100배, 뭐 10배, 2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면 거기다가 20 로그 10을 붙이면 걔가 데시벨이에요. 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로그 스케일에서 개인이 매그니튜드가 2야. 2면 어디다 표기하죠? 2. 2면 요 로그 스케일에서 여기죠. 그죠? 여기가 2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입력 대비 출력이 2배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데시벨로 보고 싶다. 데시벨로 보고 싶으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죠? 2는 헷갈리니까 제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만약에 매그니튜드가 100이야. 그러면 매그니튜드의 단위는 없죠. 따로. 따로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데시벨로 내가 표현만 하고 싶어. 그냥 단위 변환만 해서. 그러면 20 로그 10을 붙여요. 그냥. 20 로그 10을 붙이면 몇이 나오죠? 40. 음. 그래서 매그니튜드 100은 40 데시벨이랑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데시벨은 별게 아니라 어 그냥 매그니튜드의 다른 단위예요. 다른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그니튜드 값이 나오면 이제 데시벨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제 매그니튜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좌측에는 그냥 증폭비 그대로 표시를 해. 좌측에는. 근데 우측에는 데시벨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데시벨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증폭비가 10 이라는 건 정확히 그냥 20 데시벨이랑 같은 말이에요. 모든 신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 증폭 매그니튜드가 10 이다. 그러면 얘는 20 로그 10을 붙이면 20 이죠. 그러니까 20 데시벨, 데시벨로. 그다음에 100 이면 40 데시벨, 1000 이면 60 데시벨. 이게 커지는 그 느낌이 그죠? 20 씩 증가를 하잖아요, 10배 증가할 때. 그래서 만약에 n승이다. 10의 n승이면 20n 이라는 데시벨 값을 가진다. 그죠? 요게 이제 뒤에서 한 번에 나오면 헷갈려서 요런 걸 확실히 짚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보드선도 그리는 법 이 순서대로 계속 연습을 해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전달 함수가 요런 꼴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요런 꼴로. 그래서 폴과 제로가 있고 이제 폴과 제로가 이제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복소수일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앞에 원래 붙어 있던 어떤 이 DC 게인이죠. DC. S를 DC 게인에 영향을 주는 K 값이 있고 이게 DC 게인은 아니에요. 이제 DC 게인이라는 거는 S에다 0을 넣었을 때 이 전체가 DC 게인이죠.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어 일단. 그죠? S 대신에 여기다 J 오메가를 넣었어요. 다 넣었어. 그럼 넣으면 요 J 오메가 앞에 어떤 뭐 상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드 폼이라는 걸로 먼저 바꿔야 돼요. J 오메가 넣은 다음에 보드 폼이라는 걸로 바꿔야 돼. 그래서 보드 폼의 핵심 뭐냐면 여기 뒤에 지금 어떤 숫자가 있죠. 요 얘네들이 폴 제로가 다 숫자예요. 근데 얘를 1로 만들어 줘 다. 1로 만들어 주고 이 전체의 크기는 안 변하도록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 해 보면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0이 있어. 그럼 얘를 J 오메가를 넣어 봐요. J 오메가를 넣고 얘를 보드 폼으로 바꾸면 보드 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으로 묶어 주는 거예요. 10 으로 묶어서 요렇게 해 주는 게 그냥 보드 폼이에요. 보드 폼이에요. 그죠?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만약에 S 플러스 10, S 플러스 5, S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얘를 보드 폼으로 바꾸고 싶어. 보드 폼으로. 그럼 일단 J 오메가 넣으세요. 나 J 오메가 넣어. 보드 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텀들이 다 1이 돼야 되죠, 상수가. 그죠? 다 1이 되려면 해 볼게요. 위에는 10 으로 묶고 그다음 밑에는 앞에 거는 5로 묶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묶을 게 없죠. 그죠? 이미 1 이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보드 폼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앞에 붙는 새로운 숫자가 되죠, 2 가. 얘가 이제 K 제로가 되는 여기 다시. 이게 지금 원래 K라는 애가 이제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K라는 애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를 보드 폼으로 바꾸고 나면 K가 K 제로로 바뀐다고 다른 걸로. 그죠? 요게 왜 이런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 보면 요 10분의 1, 5분의 1 이런 애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제가 보드 폼으로 바꿈으로써 이 J 오메가에 붙어 있던 숫자가 생기죠. 여기 원래 J 오메가에 숫자가 없었는데 J 오메가에 곱해진 숫자가 생겨. 그죠? 걔가 타우예요, 여기. 예, 타우. 그죠? 요 관계를 생각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자, 이렇게 바꾸고 그리려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달 함수는 요 다음 세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죠? 음. 요렇게 이제
원점 극점이나 원점 0점이 있는 경우. 그죠? 그럼 J 오메가 넣어서 이렇게 여기 n이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일반화된 꼴로 여기 앞에 DC 개인이랑 여기 붙어 있는 그죠? 요런 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실수 극점, 실수 0점 항. 그죠? 일반적인 실수 극점, 실수 0점 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 S 플러스 5. 그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복소수 극점이나 복소수 0점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켤레가 항상 존재하니까 2차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모든 전달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단위에서 다 그릴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1번, 2번에 대해서 그리는 것만 완벽히 숙지를 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다음 시간에 3번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얘죠. 얘를 이제 로그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로그 스케일에다 그릴 거니까 로그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K0가 앞에 붙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일부러 제가 10의 제곱수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100이 있어. 100이 있으면 얘는 로그 세상에서 보면 100만큼 위로 올려주는 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K0가 있으면 걔만큼 그냥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 상수항은 엄청 그리기 쉬운 애예요. 얘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이 주파수의 함수로 바뀌는 애. 얘를 이제 그리는 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요걸 생각해 볼게요. 얘 매그니튜드를 여기 만약에 1승이라고 볼게요. 1승. n이라는 거는 이제 어, 뭐 이중극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 삼중극점 이런 애들이고 만약에 분자에 이런 원점 제로가 하나 있었어. 원점 0점. 그럼 얘를 오메가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리스폰스를 그릴 수가 있죠. 이 매그니튜드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얘의 매그니튜드가 떻게 표현될까요? 얘의 매그니튜드. 얘의 매그니튜드는 오메가의 매그니튜드는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에 따라서 이 오메가를 그리래.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면 어, 1에서 10 갈 때 10배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매그니튜드가 10배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 1일 때 뭐 1이었어. 그러면 10일 때는 똑같이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10배 증가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선 형태를 띌 거다라는 거죠. 로그 스케일에서. 로그 스케일에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100배가 됐다. 10에서 100으로 갈 때 또 10배 증가하니까 그만큼 또 10배 증가해서 어, 10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밑에서도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J 오메가가 1승일 때 1승. 지금 매그니튜드 먼저 보고 있어요.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있는데 매그니튜드 먼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N승이다. 2중 극점, 3중 극점, 뭐 3중 0점 이런 애들이다. 그러면 만약에 n이 1일 때 제가 예로 든 상황은 n이 1일 때는 오메가가 10배가 되면 매그니튜드가 10배가 되고 그죠? 만약에 n이 2다. n이 2면 오메가가 10배가 되면 매그니튜드는 100배가 되죠. 그죠? n이 2가 되면 그리고 그래서 쭉쭉쭉 n이 3이 되면 어,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는 1000배 증가하죠. 1000배. 그죠? 왜냐면 어, 여기에 이제 제곱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오메가 자체에 제곱이 있는 거야. j 오메가에 n 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데시벨로 한 번 더 따져줘야 돼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n이 1이다. 그러면 이제 원점 극점이나 원점 0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가 10배가 되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데시벨로 따지면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2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20데시벨. 그리고 n이 2면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4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n이 1일 때 그래프를 보세요. n이 1일 때를 일단 눈에 넣어두고 여기 보시면 10에서 100으로 10에서 100으로 10배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가 10에서 100으로 10배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n이 2면 이게 기울기가 2배 서는 거야. 2배 서니까 10에서 1에서 10으로 10배 갈 때 이렇게 100배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2칸 증가를 해야 되니까 2칸.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배, 2배, 3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즈는 보세요. 이게 이제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고 J 오메가에 내가 페이즈를 오메가에 따라서 그리고 싶어. J 오메가의 페이즈는 몇일까요? J 오메가의 페이즈. 90도. 오메가가 양수니까 얘는 이거 자체는 90도죠. 그죠? 근데 J 오메가의 제곱은 J 오메가의 제곱은 J 오메가의 제곱은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몇 도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면 180도. 그죠? 음의 실수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J 오메가 더하기 J 오메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0도 더하기 90도. 그리고 얘를 만약에 n승 했다 그러면 90도를 n번 더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n번. 그죠? 그래서 페이즈가 요렇게 된다. 그죠? 요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n승이 정해지면 얘 페이즈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텀. 얘가 더 좀 자주 나오는 앤데 한번 볼게요. 요런 텀이 있다. 보드폼으로 바꿔서 요런 텀이 있다 그러면 자, 요게 아마 발표자료 깨졌을 텐데 이거를 표시를 넣어 주세요. 요 페이지를. 자, 볼게요. 여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이 로그 스케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로그 스케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눈금 하나가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의미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0.1에서 1로 가는 건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변화가 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1로 가는 거나 여기서 1로 살짝 가는 게 큰 변화를 의미를 해요. 그죠? 일단 요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 이 얘를 그냥 숫자 자체라고 볼게요. 숫자라고 보면 저희가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로 바꿔가면서 얘를 이제 매그니튜드를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기준이 되는 지점이 이 오메가 타우라는 애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 합쳐서 오메가 타우라는 애가 1일 때가 기준이 되거든요.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요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볼게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허수부랑 요 실수부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1인 지점이 있어. 얘가 1인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지점인데 1이 되는 지점보다 오메가가 살짝 왼쪽이야. 오메가가 살짝 작아. 요 그래프상에서. 근데 그 살짝 작은 게 실제로 살짝 작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줄어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오메가가 1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0.1로 확 줄어들었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의 영향력이 숫자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1이 엄청 도미넌트해진단 말이야. 요 전체에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요 첫 번째 식. 그러니까 이 오메가 타우라는 애가
이제 타우는 정해진 애고 오메가가 이제 0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는 애인데 오메가 타우가 1인 지점 오메가 지점에서 주파수 지점에서 거기서 오메가가 살짝 작아. 아니면 더 작아. 그러면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에 가깝다라고. 그죠? 요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살짝 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이 커. 그러면 오메가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숫자적으로는. 그죠? 로그 스케일에서. 그래서 오메가 타우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전체 텀 중에서 허수아이 굉장히 도미넌트해진다고요. 그죠? 요거까지는 알겠죠? 자,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메가 타우가 1인 지점이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 절점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를. 자, 오메가 타우가 1인 절점을 기준으로 거기에 오메가 정해놓고 거기보다 오메가가 커. 그럼 거기보다 오메가가 크면 오메가 항이 도미넌트해지고 그 절점을 기준으로 오메가 작아. 그러면 이 1이 도미넌트해진다. 요거요. 요걸 기억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얘는 근사적으로 1이 돼. 그냥 1의 매그니튜드랑 같아져요. 그냥. 그죠? 1이라는 숫자의 매그니튜드는 뭐냐? 그러면 1이에요. 그다음에 오메가 타우가 1보다 클 때는 앞에서 구한 J 오메가 타우 항이랑 같잖아요. J 오메가 항이랑 같잖아요. 아까 앞에서 구한 거.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 모르겠죠? 자, 이거를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GS가 10S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보드 플러스 글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J 오메가를 넣어 일단. 그죠? J 오메가 넣어. 그 다음에 보드 폼으로 바꿔야 돼. 보드 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얘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바뀌어 있어. 그럼 얘의 선도를 그려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게 요거요. 오메가 타우가 1인 지점. 요게. 그죠? 오메가 타우가 1인 지점. 여기서 타우가 뭘까요? 여기서 타우. 10. 타우 10이죠? 타우 10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타우가 1이 되는 오메가는 뭘까? 오메가 타우가 1이 되는 오메가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 브레이크 절점 주파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절점 주파수.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러면 얘를 그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볼게요. 절점 주파수를 일단 표시를 해요. 0.1이죠. 0.1. 0.1 표시하고 요건 이제 팁인데 전후로 10배 작은 거, 10배 큰 거 이렇게 일단 눈금을 표시하고 출발해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배운 원리, 지금 방금 배운 1번, 2번 원리에 의하면 어, 내 주파수가 즉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을 때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은 영역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작다.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잖아요. 그죠? 오메가만 바뀌잖아. 오메가만 바뀌어. 그러니까 오메가가 요 절점 주파수보다 작은 이 주파수 영역 여기는 1이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1. 요 전체 함수가 1이라고 생각해.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고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그다음에 0.1보다 크다. 0.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걔는 J 오메가 타우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에 근사한다? 어, 요 기울기 1로 증가한 논문으로 생각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제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점근선이거든. 점근선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실제 선도는 대충 요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제 답이에요. 요게. 그래서 절점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얘는. 절점이라는 놈을 구하면 거기를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 하나만. 이것도 이제 새로운 표현인데 요게 지금 기울기가 1 이잖아요. 1 이잖아요. 기울기의 1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20 데시벨 퍼 데케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데시벨로 표현한 건데 데케이드는 10 배를 의미해요, 10 배. 그죠? 주파수가 10배 갈 때 몇 dB 증가했냐. 그래서 기울기가 1 이라는 게 20 데시벨 퍼 데케이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만약에 2다 기울기가 2면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표현이라서 이거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자료에 요 그림이 있죠, 이쪽에. 자료에 여기 그림 제가 그려 놓은 게 있어요, 컴퓨터로. 거기 보면 이제 점근선을 일단 표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 놓고 어심토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선도를 이렇게 가깝게 그려 준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J 오메가 텀에 대해서 페이즈도 구했어요. 그죠? 페이즈도 구했으니까 이 텀에 대해서도 저희가 페이즈를 구해야 돼. 페이즈를.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요 근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 타우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주파수가 이것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1에 가까우니까 요 전체의 페이즈는 1의 페이즈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의 페이즈는 몇이에요? 0. 그죠? 그래서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주파수가 0보다 요 절점보다 작으면 요렇게. 그죠? 오른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오메가 타우가 1이 보다 크다. 즉 절점 주파수보다 오메가가 크다. 그 영역에서는 J 오메가 타우를 따라가기 때문에 J 오메가 타우의 페이즈를 구해라. 걔는 몇이냐면 오메가 타우가 양수니까 90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0도에서 출발해서 90도로 가는 애예요. 근데 페이즈는 하나 살짝 특이한데 절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오메가 타우가 딱 1인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절점에서도 여기 오메가 타우가 1이야.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얘는 페이즈 몇일까요? 오메가 타우에다 1 넣었어. 그러면 J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45도. 그래서 얘 페이즈의 리스폰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0도에서 출발해서 45도 찍고 90도로 가는 애예요. 그죠? 오메가에 따라서 계속 그릴 거니까. 그래서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인데 참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면 안 돼서 자, 여기 어 요 얘 있죠? 지금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애예요. 요거의 페이즈 리스폰스를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컴퓨터로. 그려 놓은 건데 요거를 그릴 때 절점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절점은 뭐냐면 오메가 타우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요게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어 0.1이 절점이에요. 그죠? 0.1 절점. 그래서 이 페이즈 리스폰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점보다 작을 때는 90도 90도 0도를 유지하다가 그죠? 0도를 유지하다가 어 절점을 지나면서 90도로 가잖아요. 그죠? 자, 절점을 지나면서 90도로 가. 여기. 절점보다 커지면 90도라니까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해 줘. 점근선은.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로 확 점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점근선 입장에서. 근데 하나 조건이 붙는데 중간에 절점에서 무조건 45도는 참값이야. 얘는 지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강의 올려 드리면 한번 좀 복습을 해 주시고 헷갈리시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말은 참고인데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점근선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조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냐?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이 절점 주파수에서 5분의 1 되는 지점과 5배 되는 지점을 찍어. 그래서 0.1 기준으로 5분의 1배 되는 거는 0.02. 그죠? 어, 5배 되는 거는 0.0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0.05 되는 지점을 찍고 거기서 점근선이 꺾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렇게 그냥 절점에서 확 꺾이는 것처럼 해라라고 제 얘기를 했고 이 책의 가이드는 5분의 1배 5배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걸로 보세요라는 게 이제 가이드예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요 절점에서 점프하는 걸로 그냥 보는 게 편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계속 이렇게 가르칠게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뒤에서 또 예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문제 요거를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제가 두 문제인데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됐죠? 지금 다 죽을라 그래서 제가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얘를 일단 보드 폼으로 바꿔주세요. 보드 폼. j 오메가 집어넣고 보드 폼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건 쉽죠? 이제 보드 폼 때문에 자, j 오메가 넣었어. 이렇게 요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텀으로 구성돼 있죠? 두 가지 텀으로. 그래서 j 오메가 1 10분의 j 오메가 플러스 분의 1 이제 다 더하기로 그냥 해석하려고 제가 일부러 분수로 썼어요. 그래서 먼저 매그 선도를 해볼게요. 매그 선도. 매그니튜드 선도. 그러면 뭘 따져줘야 될까요? 얘네 둘을 이제 나눠서 그려야 돼 일단. 나눠서 내가 첫 번째 텀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을 봤을 때 뭘 따지냐면 절점을 따져야 돼. 이 절점 주파수를 찾아내야 돼. 절점이 어딜까요? 절점. 오메가가 몇일 때까요, 얘는? 오메가 타우가 1이 되는데 타우가 지금 1이니까 오메가가 1일 때가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절점 주파수. 얘의 절점 주파수는 어딜까요? 10이죠. 그죠? 10. 됐어요. 그 절점만 구해놓으면 제가 말로 설명하면 얘 있잖아요. 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1 라드 퍼 세크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크기가 몇일까? 1. 그죠? 데시벨로 따지면 0데시벨. 그죠? 0데시벨. 자, 그다음에 1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이죠. 1. 1인데 그러면 걔는 데시벨로 표현하면 이제 주파수가 1보다 크면 기울기 1로 증가해. 그 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20 데시벨 퍼 데케이드. 그죠? 자, 일단 요거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제가. 이걸 하나 그려보고 여러분들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오메가. 그리고 이거를 그릴 때는 여기다 이제 DC의 매그니튜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단위는 뭘로 쓸지 정하면 되는데 제가 데시벨로 일단 해볼게요. 데시벨로. 그러면 이 데시벨로 하면 기준점이 몇이 되냐면 얘가 0 데시벨이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1인 게 기준점이에요. 0 데시벨. 됐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절점 주파수 표시하라고 했죠. 그죠? 절점 주파수를 여기 1, 그다음에 10 표시하고 앞뒤로 한 개 정도는 표시를 해줘. 기본적으로. 그죠? 0.1, 1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번에 대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1 번에 대해서. 1 번에 대해서 1 번을 녹색으로 1 번을 녹색으로 한번 그려 보면 얘는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 보다 작을 때는 얘가 1 보다 작을 때는 어 매그니튜드 1에 해당돼. 그죠? 근데 그게 0 데시벨이야. 그래서 여 얘를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1을 지나는 순간 1이 지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울기 1로 증가해. 즉 20 데시벨 per 데케이드로 증가해. 그러면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제가 실선으로 안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얘가 이제 20 데시벨이다. 20 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가. 그죠? 요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요 2 번. 2 번을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그려 여기에다 겹쳐서 그려 볼게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파란색으로. 얘도 이제 절점 주파수가 10 이죠. 그죠? 절점 주파수가 10 이고 10 보다 작을 때는 10 보다 작을 때는 이 분모가 1인 것처럼 되니까 매그니튜드가 1 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1 이야, 1. 그죠? 근데 10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분모했으니까 줄어들어요. 그죠? 기울기가 몇으로? 마이너스 1 이니까 마이너스 20 D per decade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종 그래프는 얘를 합쳐야 돼. 얘네 둘을. 그죠? 얘네 둘을 합쳐야 돼. 합친 거를 한번 제가 점근선을 표현해 보면 합친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볼게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처음에는 그냥 기울기 1 이죠. 합친 거. 기울기 1 이다가 어 얘가 주파수 1을 지나는 순간 1을 지나는 순간 기울기 1로 증가하려고 하죠. 그죠? 점근선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가 1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되면 10이 되면 올레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죠? 얘 하나 올라가는 애 있고 하나 내려가는 애 있으니까 올레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친 거는 요 색. 그죠? 요 그래프입니다. 최종 점근선. 최종 점근선 그리고 최종 선도를 그리려면 최종 선도는 제가 검은색으로 해 볼게요. 최종 선도는 여기에 이제 내접하게 그리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내접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최종 선도. 음. 요렇게 그리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이 되는 거. 자, 페이즈도 해야 돼요. 페이즈 볼게요. 페이즈도 자, 페이즈 마지막 똑같이 스케일을 똑같이 그려 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이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선도를 위아래로 놓고 볼 거거든요. 왜 X축을 이제 공유를 할 거라 똑같은 스케일로 그리는 거 연습을 해요. 0.1, 10, 100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그리고 Y축은 요 DC의 페이즈고
단위가 디그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요. 제가 첫 번째 거 페이즈 선도 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자 요번에는 이게 한 번에 한번 그려 볼게요, 한 번에. 한 번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게 그 순서가 있어 어차피. 절점이라는 건 순서가 있어. 그 절점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변화량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보면 1 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1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얘나 얘나 다 1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이 전체 숫자를. 그러니까 페이지가 몇이에요? 0 도. 그래서 0 도로 이렇게 가다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순간 페이지가 2를 지나는 순간 얘가 J 오메가처럼 되니까 90 도가 된다고. 90 도. 90 도가 됐다가 그냥 계속 유지돼 90 도에서. 그러다가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90 도잖아. 분모 있으니까. 그러니까 깎아 먹어 이렇게. 깎아 먹고 요렇게 쭉 0 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분선 성분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많이 그려 보면 실제 선도 그리는 것도 쉬운데 요렇게 이제 내접하는 형태로, 그죠? 내접하는 형태로 요런 식으로 하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대칭 형태를 떼야 되니까 요런 모양을 그려 주면 답이 돼요. 요런 모양을 그리면. 여기서 더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지금 배운 걸로. 일부러 함부로 하나 한 번에 그렸는데 원래는 요거 따로따로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합치는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헷갈리면. 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 그린 게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컴퓨터를 손으로 그린 거랑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을 해 드리면서 좀 그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